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76페이지 2단원 전기와 자기 중에 3. 전류의 자기작용 중 1.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기장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얘 노트 필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기력이 뭘까요? 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N극과 N극은 밀어내고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자, 자석이 철 같은 그런 물질들은 끌어당기죠. 그러한 힘을 가르쳐서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전류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라고 했었죠? 예,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자기장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나침판의 바늘에 누구냐면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장 하면은 제일 먼저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막대 자석에서의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막대 자석. 사실 막대 자석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만 우리가 눈으로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자기력이 얼마만큼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 막대 자석을 놓고 여기다가 철가루를 이렇게 쫙 뿌리면은 여기 그림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철가루가 배열을 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노트에다가 그려 넣으세요. 자, 막대 자석이 여기 N극이고, 자, S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다가 철가루를 뿌려. 자, 그럼 철가루가 여기 사진과 같이 배열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은, 요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모양은 철가루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봐야 돼요. 자, 자기장의 방향을 살피려면 아까 자기장의 방향은 뭘로 한다라고 그랬었죠? 나침반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으로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철가루만 나갖고서는 자기장의 방향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나침판을 올려놓는 거예요. 자, 여기 1번 위치에다가도 나침판을 놓고, 자, 2번 위치에다가도 나침판을 놓고, 자, 3번 위치에다가도 이렇게 나침판을 한번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나침판의 바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가 되면은 나침판도 보면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나침판 자체도 하나의 자석이에요. 자, N극을 색칠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침반의 바늘은 얘하고 N극이 멀리 가야 되겠죠. 같은 극은 밀어내고, 자,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얘가 나침반의 바늘이 배열이 되고, 색칠한 걸 N극이라고 해요. 자, N극이 이쪽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야지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고 S극과 N극은 잡아당기고. 자, 여기 3번 위치에 갔다라고 하면 이거 다 그리세요. 자, 요와 같이 N극이 S극을 바라보고 반대편은 S극이 이제 밀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침반의 바늘이 요와 같이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화살표를 해보면은 요러한 모양이 돼요. 자, N극하고는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 당연히 N극이 이쪽으로 바라보겠죠. 반대편. 이쪽은 여기.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표시를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자기장의 방향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장을 얘기를 하다가 왜 전선이 또 나오냐?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띤 물체는 전기를 띤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저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자, 그래서 전선 주위에서 나침반 바늘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 전선 전류가 흐르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을 보면은 교과서 76페이지에 탐구가 나와 있어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코일은 전선을 동그랗게 감은 것이 되겠습니다. 코일을 만들고 이렇게 전지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코일이 보이죠? 그랬을 때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철가루를 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갑자기 막대 자석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막 원형 도선, 자, 원형 도선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기는데 나침반 바늘이 이와 같이 막 다 배열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또 아셔야 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아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원형 도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동그란 도선.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잘게 잘라서 보면은 작은 직선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을 갖고서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거가 직선 도선에서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는 전선이에요. 자, 직선 도선을 설치를 하고 자, 뭐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겠죠. 직선 도선을 설치를 하고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와 같이 이렇게 칸을 갖다 이렇게 마련하고 구멍을 뚫게 한 다음에 철가루를 뿌렸어.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 나침반을 올려놨더니 이런 모습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자기장이 형성이 됐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은 이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원의 형태로 자기장의 모습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심이 같다. 그래서 동심원의 모양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와 같이 나침반을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를 때는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자기장의 방향을 갖다가 기억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다 손이 있죠?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용을 해갖고서 자기장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 거기 아까 필기한 데 이어서 써주세요. 뭘 쓰냐면은 직선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 자,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갖다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류가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갖다가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헷갈리잖아. 자, 요 그림으로 볼게요. 아까 거기에다가 요와 같이 해주세요. 직선 도선이니까 이렇게 자 요와 같이 직선 도선을 그어주고 이게 바로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말하는 이제 전류의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위로 흐를 때는 반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을 이용을 해요. 자, 모두 오른손을 피세요. 오른손을 갖고서 요와 같이 엄지척 해보세요. 자, 그러고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어요. 자, 한번 지금 위로 흐르는 전류 한번 가르쳐 보시고 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요와 같이 그림과 같이 되고 전선이 뒤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전류가 흘러요. 자, 위에서 아래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때 생기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 볼게요. 자, 그때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려면 똑같이 오른손. 자, 오른손을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죠. 자, 이렇게 아래로 흐르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가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요와 같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흐를 때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돼요. 모습은 물론 동시번의 형태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발전해서 이제 원형 도선으로 볼게요. 자, 원형 도선을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계략을 보여드리면은 요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자, 원형 도선이 바로 요와 같이 원형이죠. 근데 우리가 그 위를 여기다 이렇게 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윗부분만 보는 거야.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1번 그러고 자, 이쪽을 2번, 자, 이쪽을 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제 전류는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면은 요와 같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했었던 거 볼게요. 자, 1번 구역에서는 전선이 구부러져 있긴 하지만 얘는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흐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해볼게요. 자,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흐르니까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와 같이 감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를 때는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역에서 볼게요. 자, 2번 지역에서는 전류가 얘를 갖다가 잘게 짜게서 본다라고 하면은 쪼개서 보면은 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아이고, 요와 같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돼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걸 보세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감기니까 여기 우리 화면 밖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요 부분을 잘라서 볼게요. 자, 요 부분을 잘라서 보면 이번에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고 나머지 자기장은 이와 같이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이제 그리도록 하는데 같이 그릴게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이제 원형 도선에서 윗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에 부분을 도선을 이렇게 그리고 자, 이와 같이 판때기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도선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원형 밑부분이 나오겠죠? 여기도 이와 같이 밑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여기다 전류를 흘러주겠죠. 자, 그러면은 생기는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은 전류는 이런 모습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그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볼게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전류가 여기가 올라가는 쪽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할게. 이번에는 그게 좀 찾기가 편하니까 자, 이와 같이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와 같이 동심원의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방향 찾아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와 같이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지역으로 볼게요. 2번 지역에서는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죠. 자, 이와 같이 흐르니까 결국은 얘가 손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면은 자기장이 이와 같이 화면 뒤에서부터 화면 밖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이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얘가 자기장이 감기는 방향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감겨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동심원의 모양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얘네들의 연장선상이다 라고 해서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침반을 올려놓으면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과서 자 7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전류의 방향 3번에 보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나침반의 방향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